안녕하세요. 돈이 될 만한 해외 뉴스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외신 읽어주는 송 기자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제가 픽한 뉴스 첫 번째는요. 에어비앤비가 전체 직원의 4분의 1가량을 해고한다는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바로 항공 여행업계잖아요. 에어비앤비도 사실 그 중심에 서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CEO가 지금 거의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 뉴스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미국에서는 희한하게 휴지가 동이 났잖아요. 그래서 휴지 사는 게 거의 전쟁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기가 그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피부로 팍팍 느끼고 있는데요. 코스트코에서 고기 구매에 리밋을 걸었고 이 웬디스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고기가 없어서 햄버거를 못 파는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낳은 미국의 고기 대란 소식 전해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세요.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직원의 25%가량을 레이오프 한다라는 제목의 CNN 기사고요. 에어비앤비가 on Tuesday,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회사가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전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900명을 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라이엄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 겸 공동 창립자가 이제 직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보시면 우리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창사 이래 가장 잔혹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도 역시 처참하게 깨질 것을 예고를 했는데 올해 매출이 2019년도의 절반도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여러 산업들이 어렵다고는 했지만 눈에 보이는 업체들은 사실 항공이랑 숙박, 여행업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항공사는 뭐 힘들다 하지만 항공산업이 워낙에 좀 기간 산업이다 보니까 정부 돈을 들여서라도 뭐 대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미국도 보잉사에 돈 많이 막 들이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정부 차원에서 살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게다가 또 항공사는 화물 운송이라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근히 먹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에어비앤비 같은 곳은 말 그대로 단기 숙소 임대가 그냥 거의 그거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핵심이자 메인이자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코로나로 스탑이 돼버리니까 돈을 벌 구멍이 없는 거죠.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이렇게 해고를 하지. 이게 관련해서 여기 포브스 기사를 보시면 코로나의 레이오프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보면 업계별로 레이오프 현황을 쭉쭉쭉 기사에 써놨는데 이거를 보니까 확실히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항공, 운송, 공항,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어 캐나다도 5,100명 캐빈 크루 지금 레이오프 했고 또 에어 뉴질랜드, 에이비스 이 카 렌탈 업체 있잖아요. 오, 제가 살고 있는데요. 보스턴 로건 공항의 에이비스 렌터카 업체도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했대요. 그다음에 보잉, 엔터프라이즈 홀딩스, 파이센터, 뭐 헤르츠 이거 그러니까 카 렌탈 회사들도 진짜 지금 힘든 게 맞겠죠. 여행을 와가지고 차를 빌려야지 얘네들이 돌아가니까. 대부분 여기는 운송 그다음에 화물 이쪽이고 에어포트 그 공항에서도 직원들을 많이 잘랐나 봐요. 미국이 이런 레이오프도 쉽게 되고 또 반면에 한편으로는 구직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된대요. 근데 저 같은 이제 샐러리맨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레이오프 당하면은 잘린 거잖아. 게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여기는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것도 거의 회사에서 대주는데 그것도 바로 잘려버리고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미국의 노동시장의 이 유연성이 좋기만 한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어떤 재난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세 번째로 많은 이 레이오프가 많은 분야가 아트, 컬처럴, 엔터테인먼트예요. 그러니까 이 공연 같은 것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운동 경기, 뭐 관람, 뭐 전시회 이런 거 다 취소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잘려 나가겠죠. 심지어 여기 보면 가버먼트가 있더라고. 이 시간 로컬 가버먼트에서도 레이오프를 시작했대요. 헬스케어, 호텔 이렇게 보면 와 진짜 이게 쭉쭉쭉쭉
끝도 없어요. 많다 많다 했지만 모아놓고 보니 진짜 많네요. 요즘 같은 시기에 주변에서 재택근무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 정말 다행으로 여겨라.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미국은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떤 회사가 얼만큼의 사람들을 잘라내고 있는지를 보니까 와, 내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참 암담합니다. 어쨌든 에어비앤비는 이 코로나 이후에 뭐 화상으로 뭐 온라인 바이크 투어, 일본 신사에서 진행하는 명상 수업, 요리 강좌 이렇게 좀 뭐 소액을 받고 다양한 활동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수익에 도움이 될 리는 뭐 택도 없겠죠.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되겠지. 2분기 때는 아마 더 심해질 텐데 1분기가 1, 2, 3월이었으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에어비앤비의 종말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창립 이래로 승승장구하던 에어비앤비가 과연 이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휴지를 사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로 큰 문화 충격을 느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하나의 계기도 이 휴지 사재기를 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면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였는데 어쨌든 휴지 파동이 있고 난 후에 여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다음은 고기 대란이 올 거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CNN 어제자 기사인데요. 코스트코가 이제 고객들에게 얼만큼 고기를 살 수 있는지 그 양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코스트코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육류의 가공 공장이 침체가 되면서 4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프레시한 육류에 대한 구매를 한 번에 3개까지 사는 걸로 제한을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또 이 가금류 이렇게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실시를 한다고 했고요. 보면 코스트코는 월요일 날부터 했지만 이 크로거라는 미국에서 제일 큰 슈퍼마켓 체인은 지난주부터 비슷한 규정을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오늘 이거 완전 제대로 느꼈어요. 왜냐면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코스트코에서 고기랑 이것저것 주문을 했는데 고기만 싹 빼고 왔더라고요. 코스트코 하면 사실 고기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뭐 집가 뭐 이런 거 엄청 비싼데 고기, 특히 이 소고기가 정말 싸고 맛있어서 이제 미국 코스트코만 가면은 잔뜩 이제 고기 사와갖고 막 소고기 구워 먹고 스테이크 구워 먹고 막 이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것도 못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육류의 공급 업체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다 셧다운을 하면서 공급 물량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국제식품상업노조가 있나 봐요. 노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코로나로 20명의 관련 노동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공장 폐쇄로 소고기와 돼지고기 도축 능력이 10%에서 25% 정도 줄었대요. 고기의 수급이 지금 이렇게 안 맞으니까 고깃값이 뛸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이 뉴스로 격탄을 맞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바로 햄버거 가게들입니다. 자, 오늘자 뉴욕타임즈 뉴스를 보시면 제목이 고기 생산의 차질을 빚으면서 햄버거 가게 웬디스에 햄버거가 없다. 이런 기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육류 도축 공장의 셧다운으로 전체 매장의 20% 되는 1000개 가까운 웬디스 매장에서 지금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버거 판매를 중단을 하고 치킨 버거나 사이드 메뉴 위주로 팔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부분은 좀 전에 봤던 기사랑 같은 내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난달에만 수십 개에 달하는 육류의 가공 공장이 셧다운이 됐고 이제 육류 공급에 대한 우려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에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이제 그게 현실이 돼서 이제 그로서리 스토어서부터 패스트푸드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셧다운의 여파가 구석구석 안 미치는 곳이 없네요. 비단 웬디스뿐만이 아니고 뭐 맥도날드나 이런 아마 햄버거 체인이 많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오늘 주식시장도 보면은 쉑쉑버거가 6% 이상 빠졌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게 뭐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도 있지만 이 육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더 빠졌어요. 햄버거도 이제 먹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식당도 갈 수 없고 햄버거도 못 먹고 코스트코에서 고기도 못 사고 도대체 집에서 김이랑 밥만 먹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1년 전에 휴직하고 미국에 온다고 했을 때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이제 주변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남편 따라 미국 갔다 와서 남는 거라고는 촤라고 애들 도시락 싸주던 거랑 라이드 한 거랑 장 본 거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진짜 매일매일 도시락 싸고 애들 실어 나르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장보기까지 생존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웬종일 딜리버리 가능 시간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미국은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또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단 한 분의 구독자님께라도 남들보다 좀 더 빠르고 유익한 어떤 외신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제가 좀 뿌듯해지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이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 앳홈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진짜 약간 멘탈이 이상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축 처져 계시지 말고 이제 즐거운 일을 하나씩,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오늘도 힘차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